보겠습니다. 자, 자개편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점점이랑 같이 놓으시고 자 볼게요. 자 1번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한 힘, 즉 자기력은 쿨롱의 법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쿨롱의 법칙으로 어떻게 나타내는가겠네요. 자,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미 앞에서 봤죠. 그죠? 자, 쿨롱의 법칙이 뭐였죠?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해서 자, 쿨롱의 법칙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엔 자개편이다라고 해서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런 말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N극과 S극, 자극이 두 개 있구나. 자극이 두 개 있고 하나의 자극의 세기 우리를 뭘로 놨더라? m웨버라고 놨던가요? 자, m웨버. 자, 하나를 m1이라 놓고 또 하나를 m2웨버라고 놓는다라면 이 두 개의 자석이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두 자석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하더라? 그 힘이 자 같은 극끼리 마주보고 있을 때 서로 밀어내리는 힘이 작용할 거고요. N극과 S극 반대 극선끼리 마주보고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흡입력이 작용할 거다.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라고 해서 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같은 극선끼리 또는 반대 극선끼리. 그래서 같은 극성은 무슨 힘? 반발력. 그죠? 자 반대 극성은 무슨 힘? 자 흡입력이 발생하더라.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 힘의 크기는 무슨 법칙?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한 힘 무슨 법칙이라고요? 쿨롱의 법칙. 자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하더라. 자 우리가 힘은 뭐로 나타냈어요? F라고 나타냈죠. 자 F는 자, 여기 있는 자극의 세기가 자 두 개 있으니까 두 자극의 세기에 고배비례한다 그랬나요? M1 곱하기 M2로 나타낼 수 있고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했으니까 R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고 자 우리가 비례상수 K를 썼었어요. 그래서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뉴턴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K 값을 우리가 뭘로? 4파이 U0 μS 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 뉴턴이더라 했네요. 그죠? 근데 이때 U0 μS를 우리가 투자율 μ라고 했죠. 투자율 μ, 그 중에서도 μ0를 진공 중에서의 투자율로 해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고 자 μS는 공간, 매질에 대한 진공에 대한 P로 나타내서 비투자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공이나 공기라는 말이 주어지면 자 진공 또는 공기 중이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면 비투자율 μS를 뭘로? 1로 보아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했더니 F는 자 4파이 곱하기 μ0 대신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 분의 1 했더니 이 값이 뭐다?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뉴턴이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한 힘 하면 요거와 같이 나타냈고요. 앞에 전기에서는 여기는 M1 M2 대신에 Q1 Q2 여기는 μ0 μS 대신에 입실론0 입실론 S로 나타냈더니 이 앞에 값이 뭐다? 9 곱하기 10의 구수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 뉴턴이다 라고 했어요.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한 힘 자 우리가 쿨롱의 법칙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했죠. 자 2번 자석의 힘이 존재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봤더니 뭐가 있어요? 자석 있죠? 자 이 자석이 존재하는 공간을 자기장 또는 자장 또는 자개라는 말로 표현했죠. 자 그래서 자기장이라 하는데 이런 자장 내에 단위 정자 플러스 1웨버를 두었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그 자기력의 방향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석이 두 개 있을 때는 힘이 작용하더라. 자 근데 이러한 자석이 하나만 있어도 실은 제가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자석은 N극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 했죠. 자 NS극이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석을 제가 이렇게 NS 같이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만 그려도 어떻더라? 그냥 그 뒤에 뭐가 있다? S극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자석이 있으면 자 어느 공간까지는
자석의 힘이 존재하더라. 이 공간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장, 자장, 자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셋 다 같은 말이더라.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요 점에다가 어떤 나사를 놨더니 얘를 어때요? 잡아 당기더라. 근데 요 나사를 이렇게 멀리 가져가게 되면 어때요? 이 자석에서 여기에 미친 힘이 점점점 어때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자, 요 자석은 얘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 대신에 플러스 1웨버라고 하는 여기에는 자석에 힘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렇게 놓고 자, 요 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뭐라고 하더라? 자개의 세기라고 하더라. 거리 R만큼 떨어진 점에 요 점에 작용하는 자장의 세기와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자개의 세기라는 말로 정의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 자개의 세기 H는 자, 여기에서는 m웨버라고 하는 자량이 있을 거고, 그죠? 자, 단위 자하 플러스 1웨버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라고 했어요. 요 점에 작용하는 힘과 같이 이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H는 자기의 세기는 힘은 힘인데 자기력, 힘은 힘인데 하나의 자석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다. 요 앞에 있던 건 뭐였어요? M1, M2 두 개의 자석이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면 얘는 요 점은 어떻더라? 이거 하나의 오로지 힘이에요. 얘는 어떤 게 힘이 세? 우리 줄다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줄다리기 하다 보면 줄이 당기면 어때요? 힘이 팽팽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쪽이 힘이 약하면 한쪽 훅 치우치죠. 그죠? 줄다리기 한다는 거 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아주 작은 거를 내가 혼자 끌어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m웨버가 자기에 내에서 받는 힘의 크기를 자장의 세기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H는 m분의 F로 나타낼 수 있고, 이 값을 정의한 값이 뭐다? 4파이 유제로 VS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 중에 M2가 1이니까 M 하나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했어요? 자, 어떤 자장 중에서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다. 또는 자석 하나의 힘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자석 하나의 힘을 뭘로 하더라? 자개의 세기라고 놓더라. 단위는 암페어, 턴, 미터라고 놨었네요. 자,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했는데, 자, 이를 자기의 세기라고 하더라. 힘의 크기와 자기력의 방향. 자, 세 번째,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가상의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공기 중에 플러스 m웨버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선의 수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럼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이런 자석이 있으면, 자,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더라?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더라. 그죠? 어떤 천편을 놓았더니 얘를 당기는 힘이 발생하는 거, 그 힘을 자기력이라고 했는데, 그 힘이 존재하는 공간을 자장이라고 하고, 그 힘을 자, 우리가 가상적으로 표현했더니 이걸 뭐라고 하더라? 자, 그 선을 가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 힘을 나타내는 선을 바로 뭐라고 하더라? 자기력선이란 말로 표현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력선의 성질 해서 여러분 요점 정리 잠깐 볼까요? 자, 요점 정리해 보면 자기력선의 성질 몇 번에 나와 있어요? 5번에 나와 있나요? 자, 5번에 봤더니 자기력선의 성질은 자, 뭐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은 자기의 방향과 같고, 자기력선의 밀도는 자기의 세기와 같다. 또 자기력선끼리는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자기력선은 자기 자신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만으로 회곡선을 이루고, 그죠? 자, 자력선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데 여기 딱 끝난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어떻더라? S에서 N극으로 자기력선이 통과하더라. 그래서 자기 자신만으로 회곡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플러스 m웨버에서는 몇 개가? 플러스 m웨버에서는 자, 플러스 m웨버에서는 자, 이때 자기력선 수를 자, 몇 개? U0 US분의 m개의 자기력선이 발생한다라고 했네요. 그죠? 자, m개의 자기력선이 발생하리라 라고 했고, 또 등자이면과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성질까지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 아까 플러스 m웨버에서는 자, 뮤저를 VS분의 m개의 자기력선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법칙이었어요? 자, 이걸 가우스의 법칙, 가우스의 정리라고 표현을 했고,
이 가우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전기력선 수를 알고 있으면 이 총수를 면적으로 나눠줬더니 전기력선의 밀도를 알 수 있고 아까 자기력선이죠. 자기력선 성질 세 번째에서 자기력선의 밀도는 자장의 세기와 같다라고 해서 가우스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장의 세기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자장의 세기 이렇게 자 4번 다시 3번 자 플러스 M 외부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선의 수는 해서 뭐다? 자 뮤제는 US는 M개다. 자 근데 이런 자기력선은 자 어떤 매질에 따라서 그 변화가 바뀌더라. 수가 바뀌더라. 그래서 나오는 또 뭐가 있었어요? 자속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때 발생한 자속은 자 M 외부에서는 몇 개가 여기 존재하는 자량만큼 자속이 발생하더라 라겠네요. M 외부만큼.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자속, 자 자속 파이는 자 M 외부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기력선과 자속의 차이는 뭐다? 투자율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즉 매질에 따라서 변화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뿐이더라. 네, 투자율 관계. 자 4번에 자속의 방향의 수직의 단위 면적 1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자속수와 자기의 세기와의 관계를 나타내시오 했어요. 자, 자속의 방향의 수직의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수. 이거 뭐예요? 자속수를 뭘로? 면적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아, 그러면 그게 뭐다? 자속의 방향의 수직인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수라는 얘기는 뭐다? 자속 밀도. 자속 밀도. 아, 자속 밀도는 우리가 자속 밀도는 뭐라고 표현했죠? 자속 밀도 여기 B라고 표현했죠. 자속 밀도는 총 자속수 파이를 뭘로?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더라. 면적의 1로 나눠줬더니 A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자, 이때 A는 자, 우리 자, 자석에서 발생한 자기력선은 자, 어떻더라? 사방으로 힘이 작용하죠. 그죠? 자, 사방에서 힘이 작용하니까 이때의 면적을 자기력선이 발생하는 면적을 뭘로 불러? 4파이 R제곱. 이게 뭐예요? 9의 표면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쿨링의 법칙을 하다 보면 계속 4파이 R제곱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4파이 R제곱분의 총 자속은 얼마? M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났네요. 그래서 단위는 뭐다? 자속밀도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자속밀도 B와 자장의 세기 H와의 관계를 봤더니 자, 얘는 4파이 R제곱분의 M이고 여기는 4파이 뮤제를 위해 쓰는 1 곱하기 R자승분의 M이고 자, 그래서 B와 H와의 관계는 무슨 차이? 자속밀도, 자기력선 맞나요? 자기력선과 자속의 차이는 무슨 차이? 무슨 차이? 투자율 누가 관계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그래서 B와 H를 뒤로 해놓고 여기다 뭐만 붙이면 된다? 뮤제룸 US를 구해주면 된다. 자속밀도 비조로는 여기는 뮤제룸 US H로 나타내고 UH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속밀도에서 하나 또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었는데 자, 여러분 요점 정리에 혹시 보시면 자속밀도 해놓고 뭐가 있었어요? 자속밀도는 요렇게 해놓고 단위에서 1웨버 퍼 제곱미터는 가우스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제가 거기다가 요점 정리에다 쓰라고 안 했던 거야. 1. 자, 웨버 퍼 제곱미터는 자, 원래는 웨버를 뭘로? 맥스웰이라고 해서 10의 8승 맥스웰로 제곱미터를 제곱센치로 바꿨더니 10의 4승으로 해서 맥스웰 퍼 제곱센치인데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가우스라는 말로 표현하더라. 그래서 1. 웨버 퍼 제곱미터는 얼마? 10의 4승 가우스가 되더라 라고 했던 거 여러분 요점 정리에다 써놓으세요. 자, 이거 치워도 될까요? 제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잠깐만요. 네. 잘 찍어요. 어제 찍어놓은 거 올린 거 보니까 겁나게 필기를 많이 했더 그죠?
혹시라도 필기 놓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우리 주전 선생님 해놓은 거 잘 보시면 다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자, 어떤 물체를 자석 가까이에 놓으면 자석이 성질을 띠게 되는데, 자,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하더라? 자성체라고 하더라. 아, 자성체. 자, 이때 강자성체의 자화에 대한 특징과 강자성체의 종류는 무엇인가 했네요. 자, 우리 강자성체. 자, 자성체에는 크게는 뭘로 나눌 수 있더라? 상자성체와 자, 반자성체로 구분하더라. 자, 근데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자, N극과 S극 사이에 어떤 물질을 놨더니 자,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가 어떻게 무슨 극성으로? 반대극성으로 자화되는 거야. 자, 그래야 붙으니까. 자, 이렇게 자화되는 걸 상자성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반자성체는 자, N극과 S극 사이에 어떤 물질을 놨더니 얘가 어떻게 같은 극성으로 자화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또 얘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자석의 성질을 거슬러서 자, 자석의 성질을 거슬러서 그냥 반자성체고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붙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자석은 붙으려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 극성을 자화하는 걸 상자성체라고 하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자, 이러한 상자성체는 다시 구분을 해서 또 뭐가 있더라? 강자성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자, 강자성체가 있어서 상자성체에 비해서 자화하는 거는 똑같이 자하는데 상자성체에 비해서 비투자율 US 이 안을 관통한 자속 투자율이 비투자율 US가 1보다 매우 큰 거를 강자성체라고 해요. 그럼 상자성체는 비투자율 US가 1보다 크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반자성체는 비투자율 US가 1보다 뭐하더라? 작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반자성체는 내가 자석을 갖다 댔더니 얘가 붙는 중 마는 중 안 붙더라. 별 반응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자성체로 표현했네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가 있더라? 강자성체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있다? 니코, 철망, 아, 니켈. 자, 코발트, 철, 망간이 해당하더라. 그죠? 자, 그럼 반자성체에 해당하는 거는 금, 은, 구리에서 안티몬, 아이언. 자, 금은 구리에서 안 나온다 이렇게 열었죠. 그죠? 자, 금은 자, 구리에서 안 나온다 해서 자, 이렇게 열고 상자성체가 간혹 또 문제가 나오더라. 그죠? 자, 상자성체 뭐죠? 그렇죠. 산소와 공기는 뭐보다? 백금보다. 자, 백금보다 알짜다 해서 알루미늄 이렇게 암기하자고 했죠. 그죠? 자,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안 써져 있지만 자, 일단은 우리 그 문제에다가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또 간혹 시험지 나오는 게 뭐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해놓고는 비자성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주위 매질에 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위 매질에 관계없이 자화되지 않는 물질, 자화되지 자, 않는 물질을 비자성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여기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값을 찾아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6번. 막대 자석을 평등 자장 안에 넣으면 회전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자, 여러분 막대 자석 그냥 내가 막대 자석을 공간에다 실을 매달고 이렇게 있어도 얘가 어때요? 얘가 이게 돌아가려고 뭔가를 향해서 돌아가려고 해. 그게 뭐예요? 나침반. 그죠? 나침반 보면 얘가 우리는 지구는 큰 자석이라고 하니까 N극, S극, 남극, 북극 하잖아요. 근데 얘가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대요. 자, 그런 물리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기 모멘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대 자석을 평등 자장 안에 넣으면 회전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자석이 가지는 자기 모멘트와 자, 평등 자장에서 받는 회전력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보네요. 아, 이러한 자석을 자, N극과 자, S극이라고 하는 평등 자장 안에
그 문제에 보니까 평등자장 안에 라는 말이 있죠. 자, 평등자장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렇게 N극과 S극을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자, 자력선이 평행하게 이렇게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자장 안에 내가 자석을 이렇게 생긴 자석을 놓았더니 자, 이 자석의 크기를 M 웨버라고 하고 이 자석의 길이를 L 미터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더라? 어떤 자장과 수평이 되려고 자, 이동을 하려고 하는 움직이려고 하는 물리량을 가지고 있더라.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석은 자, 쌍극자가 있어서 얘가 어쨌든 움직이려고 하는 물리량이 있네. 그걸 자기 모멘트라고 해서 대문자 M을 썼죠. 자극의 세기 M과 뭐다? 자석의 길이 L로 나타내더라. 그래서 단위가 웨버, 미터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자기 모멘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 평등 자장을 가해주면 얘가 수평이 되려고 이렇게 회전하게 되더라. 그래서 막대 자석이 이 자석이 자장 안에서 받는 회전력 이걸 토크 회전력 막대 자석이 자장 안에서 받는 회전력은 하면 우리가 회전력을 토크라고 했죠. 자, 토크 T는 뭐다? 자, 여기 작용하는 자장의 세기 H 또는 자속 밀도 B가 있을 건데 우리 H로 표현하죠. 자속 밀도 B는 자, 뭘로? 토크 T는 자, MH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때 M은 뭘로? 자극의 세기와 길이 L. 자, MH 사인 세타로도 나타낼 수 있다. 단위는 뉴턴, 미터. 이렇게 썼죠. 그죠? 자, 이것 또한 여러분 요점 정리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요점 정리에 몇 번에? 8번입니다. 자, 8번에 자기 모멘트와 토크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요점 정리를 찾아야 돼요. 요점 정리를 찾아서 자꾸 눈팅을 해놔야지 다음에 문제를 풀 때도 또 거기로 문제가 가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7번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죠?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전자장 파트가 되는 거네. 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장이 발생한다. 이때 전류 방향이 바뀌면 자장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나침반의 바늘이 바뀌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죠? 이때 전류의 방향을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면 자장의 방향은 자, 나사 회전 방향이 된다고 정의한 법칙은 이랬네. 자, 이거 뭐예요? 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회전하는 자장이 발생하더라. 이때 자장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을 바뀜에 따라서 자장의 방향도 바뀌더라. 그죠? 자,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장의 방향은 무슨 법칙? 우리가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어느 손으로? 오른손으로 나사 잡고 돌린다 했죠? 그래서 무슨 손?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라고 했네. 자, 오른나사 법칙이 되고 자, 이때 발생할 자장의 세기 전류에 의한 자장의 세기 방향을 구했으니까 자장의 세기도 구해야죠. 그죠? 자, 자장의 세기도 구해야겠더라. 자장의 세기는 전류에 의한 자장의 세기 무슨 법칙? 세기는 자, 무슨 법칙이요? 그죠? 자, 전력선이 지나가면 거기에서 어떻더라? 자장이 자, 비 오듯이 쏟아지니까 사발로 받아라. 그렇죠? 자, 비오 사발로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자장의 세기 구할 수 있더라. 아마 그 아래쪽에 나와있죠. 자, 8번에 전류에 의한 자장의 세기는 무슨 법칙으로 알 수 있는가? 라고 나와있네. 그죠? 자, 우리 요점 정리에는 몇 번에? 8번에 나와있나요? 자, 8번 나와있어요. 자, 그때 비오사발 법칙에 의해서 자, 어떤 도선에 전류 I가 흐르고 그 도선의 길이 델타 L인 지점에서 자, 거리 R만큼 떨어지는 자, 임의의 한 점에서의 자장의 세기 델타 H는 뭘로 구하더라? 자, 이거 어떻게 되겠죠? 4 파이 R 제곱분의 I 델타 L 뭘로? 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다.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메타.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요 한 점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주위에 있는 자장에 다 구해야 되니까 얘를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총
자장의 세기 h는 자 뭐다? 요 각각의 거리에서의 이 한 바퀴 회전한 값을 다 더했더니 h는 L분의 I로 계산할 수 있겠더라. 그죠? 요 전선을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일 양은 그 안을 관통한 뭐 같다? 전류의 값과 같다라고 해서 이걸 무슨 법칙?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이다 했어요. 자,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 주의 적분 법칙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에서 우리가 그 형태에 따라서 자,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더라 했죠. 그럼 8번에 전류에 의한 자장의 세기는 무슨 법칙으로 알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 문제로 나오는 거는 주로 나오는 거다. 전류에 의한 자장의 세기는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계산하더라. 자, 여러분은 비오사바르 법칙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뭐까지? C까지 써놔야죠. 자, 델타 H는 4파이 R 제곱분의 I 델타 L 사인 세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웠죠? 어떻게? I 우리 사인 코사인 헷갈리면 안 되죠. 사인 R이 제곱이니까 제곱 아싸 제곱이라고 완기했었네요. 그래서 이 그림도 그려놓고 얘를 한 바퀴 회전시키면 그게 뭐가 되더라?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이 되더라. 그죠? 거기까지 여러분이 메모를 해놔야겠죠. 자, 또 자, 지워도 될까요? 찍으십시오. 자, 그럼 9번에 자, 우리가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에서 자장의 세기 H는 자로의 길이 분의 그 자로를 관통한 전류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H는 L분의 물론 I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형태에 따라서 값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 그죠? 자, 근데 이때 전선의 형태를 보아하니 자, 우리 요점 정리에 몇 가지로 구분해놨어요? 4가지로 구분해놨나요?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요점 정리 그 순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전류 모양에 따른 자장의 세기라고 했는데 자, 직선 전류다라고 나온 것도 있어요. 그죠? 자, 직선 전류일 때 직선 전류라고 해서 우리가 자, 어떤 도체, 자, 직선 도체를 그리고 여기 전류 I가 흐르면 거리 R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자장의 세기는 자, 요즘에서 자장의 세기 H는 뭐다? 우리가 L분의 I다. 기본이 L분의 I였는데 이 자료의 길이 L 대신에 뭘 쓰면 된다? 이렇게 관통을 하니까 원둘레 2파이 R분의 I라고 쓰겠다라고 했네요. 자, 그냥 원형 코일. 자, 원형 코일이다 라고 하면 자, 우리가 코일의 신은 어때요? 원형이지만 이렇게 하고 얘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어때요? 계속 감죠. 여러분이 자, 전동기나 변압기에 감겨져 있는 코일 모양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계속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 I가 흐를 때 자, 이 도선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장의 세기를 했더니 자, 이때 어떻더라? 전기력선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발생하더라. 자, 그래서 이때 H는 이 안으로 모이니까 이 반질이 얼마예요? R이죠. 그죠? 자, 반지름 이 안쪽으로 모이니까 그냥 ER로 쓰자. ER분의 NI. 자, ER분의 I 쓸 건데 코일이라서 권수가 많으니까 자, 코일 권수 N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하자? 원형 코일 한 가닥만 딱 그려놓고 여기 구멍 뚫렸으니까 파이 빼버리자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ER분의 NI 했던 거를 ER분의 2파이 R분의 I였던 거를 원형 코일로 오면서 ER분의 NI. 자,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자,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코일을 통 모양으로 감아놓은 걸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아놓고 전류 I를 흘려주게 되면 자, 이때 발생할 자장의 방향 아까 무슨 법칙이라고요? 암페어의 오름나사 법칙. 이렇게 해야겠네. 오른손을 했더니 이와 같이 자기력선이 발생하더라. 자, 이때 자료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자, 이때 코일 권수를 N이라고 하면 이때 H는 뭘로? L분의 자, NI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러한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말았어요. 고리 모양처럼 말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더라?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했죠. 자, 환상 솔레노이드 라고 하면 얘를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말아놓고, 자,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놓고 전류 I를 흘려주더라. 자, 그럼 이때 자장의 색 H는, 자, 여기 흐르는 전류에서 자기력선이 요와 같이 발생할 거다. 자, 이 도체를 반경을 R이라고 한다면 H는 여기 있는 무한장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가면 얘가 되니까 L분의 NI라 해도 돼요. 다만, 자, L이 나와 있으면 하면 되는데 L이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반경이 주어져 있으면 뭐다? L 대신에 원둘레 2파이R 써주면 되잖아요. 원둘레니까 원둘레 L 대신에 R 반지름 R을 이용해서 2파이R분의 NI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뭐다? 자장의 세기를, 자, 이런 형태에 의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더라. 자, 그럼 10번에. 자, 10번에 자기장 내에 도선을 놓고, 그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 그 전류에 의한 자장이 형성되어 원래 있던 자기장과 상호작용에 의해 전자력이 발생하고 그 원리를 이용하여 회전력이 만들어진다. 이때 이 전자력의 방향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야? 뭔 말이지? 자, 앞에서 실은 이렇게 전류에 의한 자장을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뭐였어요? N극과 S극이 있으면, 자, N극과 S극이 있으면 뭐가 발생하더라?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더라. 이거 안에 뭐가?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을 보면 자기장 내에 도선을 놓고, 그죠? 자, N극과 S극 사이에, 자, S극 사이에 도선을 놓고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의한 자장, 이 전류에서도 뭐가? 자기력선이 발생하다 보니 원래 있던 자장과 이 전류에 의한 자장이 만나서 어떻게 된다? N극과 S극 사이에 전류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도선에 의한 방향, 이 방향과 원래 있던 자기력선의 방향이 서로 합쳐지고 상쇄되다 보니, 자, 아래쪽은 자기력선이 어때요? 상쇄되고 위쪽은 자력선이 합해져서 요 아래쪽이 자력선이 약해지니까 요 도체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더라. 이걸 뭐라고 하더라? 전자력이라고 했네. 기억나시죠? 자, 전자력 F에 의해서 이 도체가 힘받더라 라고 했어요. 맞아요? 자, 이때 작용하는 전자력의 방향. 아, 이거의 방향은, 자, 전자력의 방향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더라? 자, 원래는